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는 정순신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참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본인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고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라며 국회에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전직 검사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던 사람이 법과 규정을 이용해 이렇게 파렴치하게 굴어도 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문제에 대해 끝장 소송으로 피해 학생에게 소송 폭력을 저질러 놓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벼랑으로 내몰며 끝장 소송을 진행했던 그 집요함으로 국회 청문회도 끝까지 버티려는 것입니까? 피해 학생의 깊은 상처를 외면했던 사람이 낯두껍게 국회에 진단서를 내밀며 불참을 허용해달라니 그 파렴치함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법기술이 학교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끝까지 관련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단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순신 전 검사가 병을 핑계삼아 숨지 못하도록 협조하길 바랍니다.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는 안고 없는 찐빵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이걸 또 옹호하는 국힘당의 처절한 몸부림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권은희 국힘당 의원의 모습은 사안마다 달리하며 정치 계산기를 두드려 대는 듯 보여 애잔하기까지 했는데요. 마치 발작 버튼이 눌린 사람처럼 정순신 변호사를 대변하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결국 정순신 청문회는 14일로 연기됐는데요. 누가 이번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31일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으면서 파행됐는데요. 자신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놀라운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해 마련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나라가 독재검찰 공화국이 되니 대놓고 이렇게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여당 의원들도 말도 안 되는 황당 논리로 맞받았는데요. 저는 오늘 청문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부실한 조처, 잘못된 대응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그리고 도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 그리고 교육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자리로 아주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순신 개인은 출석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정순신이 거주지 이전 전학 절차를 의도적으로, 강제 전학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가 확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오늘 청문회의 연속 절차로 추가적인 청문회 절차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의사 일정을 그냥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정말 어떤 생각으로 이 청문회를 임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는 원칙적으로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행정부를
자료를 견제를 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확인을 했을 때 그 잘못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지만 엄연히 지금은 민간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출석을 강제하고 요구하기 전에 교육당국, 행정당국이 어떤 잘못이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선행적으로 밟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만약에 이 권한을 넘어뛰고 우리가 그냥 민간인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변경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사변경 일정을 해서 오늘 청문회를 진행을 해서 행정당국의, 교육행정당국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으로서 정순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의 일의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지 국회가 권한 내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국힘당은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 아닌데도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하는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를 두고 여야가 1시간 넘게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가 결국 청문회는 파행됐습니다. 권은희 의원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특권층이자 검사로서 누렸던 개인의 일탈과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맞을 텐데요. 마치 그때그때마다 다른 선택적 정의를 보는 듯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번 청문회는 다시 14일로 연기됐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후안무치할 수 있는지 혀가 내둘러집니다. 하기사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졌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같은 날 MBC가 단독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징계 조치를 받는 40시간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징계 조치로 부여받은 봉사는 최대한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입시에 반영될 법한 봉사활동과 특강 수업은 꼼꼼히 참여했다며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학교 폭력에 따른 봉사활동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뒤 정부는 봉사활동을 16시간만 하고 중단했는데요. 법정 소송에 나선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8월부터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배식 도움 활동을 했고 교내에선 또래 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신입학 전형 면접 및 체력 검사에서 도우미로 활동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문제는 이 봉사활동은 징계 조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모두 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징계로서의 봉사활동은 중단한 채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봉사활동을 먼저 챙긴 건데요. 그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남은 24시간의 징계성 봉사는 이듬해 강제 전학을 가기 직전 몰아서 해치워 버렸는데요. 게다가 정부는 일주일간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학교에 나와 2시간짜리 진로 특강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는 정군의 수강을 눈감아줬고 정부는 생활기록부에 진로 활동 실적을 또 남길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민사고 측은 법원의 징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에 따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데도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하며 뭉개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